어머니 아버지들이 보던 비디오를 훔쳐서 보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럴 때 아무도 이상한 변태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도 성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 성적도 좋은 친구들이 플레이보이지 잡지,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을 부산으로 말하면 저 보림극장, 보통 두 번 봉시 상영하는 그 극장 옆에 그런 것들이 팔았거든요. 서울 같으면 이제 청계천이 되겠죠. 그런 데 가서 사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보고 하는, 또 어떤 한 집에 모여서 그런 거 보고 하는, 그 당시에는 비디오가 없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또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던 비디오를 훔쳐서 보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럴 때 아무도 이상한 변태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는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클 때 성에 대해서 일찍 눈을 뜨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든지, 담배를 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 되게 당황스러워해요. 딸은 상당히 이게 창의적인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들이 보통 돌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길게 입는 그런 학생복이 했을 때 올리려고 해요. 오히려 짧으면요 내리려고 해요. 옛날에 깻잎 머리 생각나시죠? 지금 보면은 우리도 보기 싫고 지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데, 그 당시는 그게 최선이고 최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스러웁니까? 왜 자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훈시만 하려고 하고 지적을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게 바로 꼰대의 모습이에요. 제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그분이 한번 훈시를 하면은 4시간 훈시했어요. 책상다리 훈시가 아니고 꿇어 앉아서 4시간이면은요 아시지 않습니까? 다리에 지도 나고 막 온 사지가 다 틀리죠. 그런 상태에서 훈시를 4시간 듣던 것을 반복적으로 체험을 하다 보면은 그 말이 솔직히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반항심도 생기고, 특히 사춘기 때는 더하죠. 그 당시에 아버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체벌이 필요해. 저는 어릴 때 사실 체벌도 많이 당했습니다. 옛날엔 또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나는 절대 내가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은 나 이렇게 훈시는 안 한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그런 부분을 반복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제가 애를 낳고 나다 보니까 범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게 갈등이 상당히 심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학습된 과정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지 못해요. 매번이 연습이에요. 새로운 시도고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물론 그 이후로 20살 때는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집을 갔지만은 나는 그런 것을 모르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또 철이 들고 나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왜 아버지가 그런 훈시를 했는지 이해는 되더라고요. 뭐 잘못일 수도 있고 오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봐 줬으면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하고 싶은 게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 공부만 하는 학생을 원했어요. 저는 뭐 음악에도 관심이 있었고 미술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전시회라든지 연주회도 좀 보고 가고 싶은데, 아버지로서 솔직히 나 갔다 오겠습니다, 안 돼,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거짓말을 하고 다니게 되고, 나중에 발각이 되면은 또 그걸 가지고 또 꾸지람을 듣고, 사실은 이제 돌이켜 항상 생각하면은 이제 후회도 되고, 그러니까 10대로 돌아간다면은 피하면서 내 할 짓을 이렇게 하고 다닐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뭐 옛날 말로 뭐 혈액형이 O형입니다, 아니면 MBT가 ENTJ입니다, 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고 싶은데 저한테 좀 기회를 주세요,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었고, 다양한 방법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부모하고 좀 이야기를 거꾸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게 2013년이었거든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연 50대 초반인데 20몇 년의 사회 경력을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될까? 그래서 이력서를 좀 넣어봤어요. 한 군데서도 연락이 안 나와. 적어도 한 분야에서 20몇 년을 근무하고 측정기, 검사기 이런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합병하는 것도 자신 있었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게 안 됐을까? 사업자 준비하면서 혼자 놀면서 했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채택 안 된 건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이 서류가 저한테 연락이 안 오게 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니까, 나이가 저보다 많습니다. 회사의 어떤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때 염려되는 것이 저한테는 소통이고, 나이 갭이 차이 있는 사람이 부작용은 없을까, 이게 염려돼서,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은 서류상에 나와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신입사원은 뽑는듯이 뽑아달라,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좋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없었다 하면서 미안하다고. 이미 50대 초반에
나는 사회에서도 선택받기가 힘든 그래서 사업밖에 길이 없다. 이래서 사실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잘 해왔으니까 시니어들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젊다고 생각되는데도 어느 누구도 선택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하이 퀄리티 일을 했던 사람들도 특이하게 이미 유명인사가 돼 있지 않으면은 어쨌든 간에 사회에 있을 때는 물리적인 나이가 먹으면 자꾸 캔슬된다. 이런 일들이 조금 슬프게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좀 한 땀 한 땀 조금 성실하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 있는데 멋있게 들어가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야 된다. 부자가 되는 것도 로또 당첨돼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 방법인데 그 사람들은 결말이 대체로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똑같이 멋있는 시니어도 준비된 시니어가 훨씬 멋있는 시니어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싶은 것이 죽을 때까지 많아가지고 다 못하고 하늘나라에 갈 정도가 되면은 이게 멋있는 시니어의 삶이 아닐까.